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당히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목차에서 보면 작물을 둘러싸고 있는 식물, 그러니까 작물이 여기 있으면 가지가 있다 치고 사람 모양하고 비슷한가요? 사람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어쨌든 토양이 있고 여기에 요 작물이 있으면 뭐 개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군락일 수도 있겠죠. 요 군락 상태 같으면 여러 개가 만약에 있다 라고 하면 요걸 자 캐노피라 그래요. 캐노피. 요걸 군락을 캐노피 구조해서 structure 이런 말을 쓰죠. canopy structure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면 한 개체만 있는 것은 거의 아니죠. 그죠? 우리가 작물을 한다는 것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캐노피를 이루고 있다. 이 구조가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면적을 측정할 때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이 하나하나씩 전부 샘플링해서 잎을 다 따서 연면적 측정기에 딱 놓고 지금 뭐 롤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스캐닝 하죠. 그죠? 빛이 위에서 딱 비춰지죠. 비춰져서 요 면적을 잎의 면적을 계산하곤 합니다만 과거는 이 종이를 갖고 있어요. 종이를 딱 요 면적만큼 딱 펼쳐놓고 이렇게 오렸어요. 우리가 그 면적을 측정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단계도 넘어서 여기서 이제 요런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있고 요 이제 기계가 있겠죠. 그러면 요 센서가 여기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갖고 이 캐노피를 스트럭처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하면 연면적도 나오고 여기 층위별로 이렇게 그 잎의 면적도 구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100% 정밀한 거는 완벽한 건 없죠. 왜 없느냐 하면 여기 하나 이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자 여기에 이제 빛이 라이트가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잎의 두께 있잖아요. 잎의 두께 어떤 것은 얇은 거고 어떤 것은 두꺼운 거고 이렇게 잎의 두께가 두꺼운 게 많이 있느냐 또 얇은 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 광합성 포토신세시스의 함량이 달라집니다. 그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분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합니다만 잎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으면 자동으로 기계하고 롤러가 쭉 움직이면서 잎의 면적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잎의 무게를 또 측정을 합니다. 잎의 건조 후에 무게를 측정하면 요 단위 면적당 잎 면적당 무게가 나오겠죠. weight 그죠? 립 에리아 립 에리아 분의 weight 립 weight죠. 잎의 무게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두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두께가 두꺼운 거하고 얇은 거하고는 분명히 광합성량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왜? 잎이 있으면 잎 조직에 이 세포가 있겠죠. 이 세포 속에 엽록체, 클로로플라스트 속에 엽록소가 4, 50개, 3, 40개씩 있죠. 이 함량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포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래도 두꺼운 것이 광합성을 많이 한다. 이런 우리의 하나 예상이죠. 예상이지만 실제로 그러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 군락을 이제 분석할 때는 잎이 어떻게 고추 서 있느냐, 직립이냐, 축 늘어져 있느냐, 이것도 이제 분석이 가능하죠. 그죠? 예. 자, 어쨌든 지금은 이 정도 수준까지 가 있다. 그래서 이 잎이 또는 연면적이 잎의 형태가 이름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여기 수량이 1더 하고 어떻게 매치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요 작물만 자란다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병이라는 애가 있어요. 병이. 사람도 살아가면 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죠. 그죠?
여러 가지 병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소위 패스트, 디지즈, D-I-S-E-A-S, 디지즈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 질병, 병들이 문제다. 그러니까 병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농약이 없던 때에는 뭘 썼습니까? 주로 뭐 식물 농약, 제충국이라든지 그죠? 멀구슬라 뭐 이런 데서 이제 추출한 그 미국 자리공 이런 뿌리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삶아 가지고 이렇게 쭉 뿌렸더니 이 균들이 죽더라, 또 충들이 죽더라 이렇게 해서 방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화학농약이 이제 나옴으로 인해서 완전 전면 살포를 하죠. 살포하는 방법도 과거에는 이렇게 뭐 손에서 이렇게 손이 있으면 손바닥에 이렇게 뿌렸죠. 그 이후에 이제 기구가 나옴으로써 물조리개 같은데 하다가 그 다음 또 그 경운기에 연결해서 호스에 연결해서 쭉 보물 하다가 요즘 드론까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 이 방제가 이제 여기까지 연결이 되겠죠. 이 회충은 해를 입히지 않으면 그냥 충이에요. 충인데 해를 입히지 않고 이 해충을 잡아먹으면 또 익충입니다. 익충인데 가해를 하는 거, 이건 뭐 잎을 뜯어먹는다거나 잎을 자른다거나 하는 이런 놈들, 못된 놈들이죠. 이런 놈들이 해충이다. 그죠? 그 방제도 어떻게 하느냐, 방금 설명드린 그대로죠. 그 다음 병충해 종합관리의 이론과 실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병해충을 방제를 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만한 구역에 병이 한 개, 두 개 발견됐다. 그럼 해충이 2마리 있다. 이런다고 농약을 살포하면은 아주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죠. 왜? 이 2마리 잡으려고 이 농약을 치는 것은 상당히 그 비경제적이다. 소모적이다. 그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발생했을 때 비료를 쓰고 농약을 살포를 해야 되느냐. 그걸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거 앞으로 진행될 사항까지 예상하는 것을 IPM이라고 한다. 그죠? I는 Integrated Pest Management 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합적 병해충 방제론, 이렇게 관리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들을 잡을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요게 하나 이제 학문으로 지금 거의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AI가 도입되면은 이제 여기에 도입할 수 있겠죠. 여기에 병이 얼만큼 발생하고 데이터만 딱 넣고, 또는 이게 위상 영상을 딱 넣어버리면 지금 살충제를 쳐라, 또 얼마만큼 쳐라까지 되겠죠. 왜냐하면 바둑 두는데 보면 지금까지 계속 이 데이터를 누적한 거죠. 그럼 AI 한테 입력을 다 해놓은 거예요. 모든 정보를 지금까지 바둑 둔 걸 다 해놨죠. 그럼 바둑의 수가 뭐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한대의 수가 있다. 그러면 AI는 지금까지 인지된 거 가지고 하는 거죠. 응용하는 거지. 실제 이제 더 새로운 것을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더 많은 바둑이 두어지면 그걸 딱 모니터링해서 새로운 걸 지가 독창적으로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신의 영역이죠. 사람은 AI를 절대 이길 수 없다. 그죠? 인간은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도 있죠. 바둑도 그렇고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도 앞으로 사람은 이 흔들림이 있지만 이 기계는 AI가 다 거리제하고 방향 모든 것을 다 이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골프도 그렇고 바둑도 그렇고 지금 AI를 이길 수가 없다. 심지어 이 농약 살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뭐 뒤집고 해집고 본다고 하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AI를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AI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다음 잡초. 그럼 잡초면 잡초가 어떤 잡초냐에 따라서 그죠? 다양한 잡초가 있겠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방지를 할 거냐? 뭐 잡초를 제초제를 써서 죽일 것이냐? 아니면 물리적 방지를 해서 기계적으로 갈아 엎어 버릴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손으로 뽑을 것이냐? 등등.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전부 AI가 컨트롤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 들면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에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지우고 갈게요. (1990년대) 중반에 초중반에 어떤 연구를 하느냐 하면 이제 온실이 있잖아요.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방울토마토가 더 크게 그리면 이렇게 달렸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러면 요거 먼저 있고 요거 늦게, 요거 빨리 있고 늦게 있고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붉은 빛을 띌 때 수확을 합니다. 왜? 완전히 그 붉을 때 따버리면 후수 과정에서 빨리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그 농협분인데 너무 많이 익어버립니다. 소비자한테 가기까지. 그럼 약간 붉은색을 띨 할 때 수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로봇이 이걸 잘라서 수확을 해야 되는 거죠. 요거 하나씩 해가지고 로봇 손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요걸 기기기기 움직여 와서 하나 폭 따서 기기기기 넣고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죠? 그 옆에서 지켜오는 사람들이 전부 웃음을 치고 전부 가버리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단계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속도도 많이 빨라지고. 그럼 요거 하나를 따는데 비릭, 틱, 틱, 비릭, 빅, 빅, 이렇게. 그 얘들은 밤과 낮이 없이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이 방울토마토는 숙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다른 그 농업에 이 기술들이 도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인간이 더욱 쓸 자리가 없어지는데 참 그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현실은 좀 녹록지 않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과정이 있느냐 하면 이게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에 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한번 생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어떤 환경이 있을까? 저 3분간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 보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어땠나요? 자,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environment, V-I-R-O-N-M-E-N-T, environment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환경은 어떤 환경이 있느냐? 대체적으로 공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water, 수분 함량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공기, 수분, 템프. 크게 이제 나누면 요 세 가지죠. 그러니까 공기에는 산소도 있고, CO2도 있고, 메탄가스도 있고, 마항산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가장 많은 게 질소가스, 78% 대기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물도 있을 것이죠. 물은 지하수도 있을 것이고, 빗물도 있을 것이고, 눈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나요? 이슬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서리도 있을 것이 다 수분하고 관계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상에 있는 것이냐, 또 지하에 있는 것이냐, 또 다르겠죠? 그 다음 온도도 보면, 온도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0도씨 이상 영하도 있을 것이고, 적정한 온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온도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변온 조건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항온 조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온도도 있을 것이고, 그죠? 다양한 그 온도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온도는 우리가 나타날 때, 자, 작물 생육의 가장 적정 온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최고 온도가 있을 것이고, 최저 온도가 있을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피해를 받는 온도가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높아서 받는 것은 열사, 낮아서 피해를 받는 것은 냉해 또는 동해, 동해는 얼어서 피해를 받는 거죠. 또는 서리빨 피해, 서리해 뭐 이런 것들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물의 생산 환경을 보면 작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 생산하고 관계되는 환경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일단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 방금 환경이 다 여기 포함된다는 거죠. 되고 또 이게 이제 수확한다고 가정하면 얘가 질소 함량이 얼마냐, 꼬투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까락이 있느냐 없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 생산 환경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물이 질퍽질퍽하다, 이 기기가 들어갈 수 없다, 그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경지 생태계, 그러니까 경지라고 하는 것은 작물을 재배하는 곳이죠. 그 여기에 뭐 개구리가 얼마나 있다, 물방울가 얼마가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거는 여름만 되면 물이 막 홍수가 나서 덮는다, 또는 여기는 아니다, 정상적으로 싹 비가 와도 배수가 잘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이 경지에 관한 하나의 생태계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뭐 주변에 뭐 연못이 있다, 그죠? 지하 수위가 높다 또는 낮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환경과 작물의 분포, 생산성. 작물이 이 분포 보면은 여기 이제 경작지가 있으면 여기는 전부 벼만 한다, 라이스만 한다, 뭐 위트 밀만 한다, 바리 보리만 한다, 오트 기리만 한다, 또 뭐 있나요? 라이 호밀만 한다, 아니면 소이빈 콩만 한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면 전부 콘벨트 하면 뭡니까? 옥수수만 쫙 심어가 끝도 없이 가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소이벨트 하면 콩 심어 놓은데 쫙 끝도 한도 없이 뭐 20km, 30km 쭉 연결되어 있죠. 예.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 정도로 대단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기상 변화와 작물 수량 관계를 보면 이 당연히 기상 이변이 많으면은 안정성이 없으니까 작물 수량의 변동성이 크다.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상상의 나래를 한번 쭉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펼치시면 여러분들의 앞으로 미래가 밝을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봬요.